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점심밥도 못 먹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작 토스트 있잖아요. 아이작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근처에 없어요. 빵도 없더라고. 토스트 해먹으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초콜릿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요. 혹시 이거 선물 준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잘 먹고 있단다. 맛있네요. 초콜릿. 자,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 때 라는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해보죠. 제가 일전에 Q&A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끔 이제 사연 보면은 한숨 나오는 사연이 있지 않냐. 이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고1이에요. 이제 고2가 됐겠군요. 작년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1학년은 남녀 분반이라 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녔고요. 한국에 오니 아는 친구가 하나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1학년은 남녀 분반이라 내년까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느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성향을 말해보자면 저는 철저히 블랙필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자들은 오로지 남자의 외모만 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살인범을 잘생겨서 변호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외국 기사를 저한테 링크로 보내주셨는데 Convicted murder is too cute, internet declares. Should be sprung early. 개소리야, 씨. 네, 여러분, 세상이 말세죠? 얼마나 여성들이 비이성적이고 외모에만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는 사례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만을 정하고 쌓아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잘생겼으면 성공하고 못생겼으면 외면받고 고독사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학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저는 새 학원에 오고 운 좋게 반에는 저와 다른 여학생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기회로 보았고 첫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대한 말 몇 마디를 나눴죠. 이때 저는 그 애가 전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 애의 첫 친구가 되면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죠. 심지어 몇 마디 후 헤어질 때 먼저 내가 사는 동네까지 물어보다니 최소한 나를 싫어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는 기대 가득 찬 상태로 학원에 갔고 학원이 끝날 즈음 그 애에게 말할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저를 피하는 게 보이더군요. 일부러 가방을 천천히 싸고 쓸데없이 선생이랑 개인작으로 얘기하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니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바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6층인데도. 그리고 우연히 1층에서 마주쳤을 때 그 애는 심지어 자기 집 반대 방향으로 뛰었죠. 저는 이때 알게 되었죠. 저는 외모가 5% 정도의 극소수에 들지 않는 남자는 강간범이다. 소아성애자 취급을 한다는 것을요. 그 일을 이후로 저는 증오에 가득 차 해외 인셀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모로 모든 것이 이어지는데 섹슈얼 마켓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꾼다는 뜻의 룩스맥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있죠. 룩스맥서라 부른다고. 외모 무새들. 룩스맥서. 정말 많은 이들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뮤잉, 성형, 뮤잉이 뭡니까? 처음 들어본데. 운동,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본 스매싱이었습니다. 이분이 본 스매싱 영상 보여줬는데 나 봤어요. 일부러 뼈를 때려가지고요. 뼈를 두껍게 만드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한국에서는 이 V라인이 미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strong jaw line이라고 합니다. 이 턱선이 날카롭게 딱 있는 게 이게 멋있는 남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이렇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껌 많이 씹으면 되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의 단점이 그 어떤 수술로도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쓸데없이 정신건강에 나쁜 그런 인셀 커뮤니티를 전부 떠났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바닥이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 이젠 머리가 얇아지고 탈모까지 왔네요. 성형으로 고칠 수 있었어도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형은 무언가 본능적인 거부감이 듭니다. 매우 혐오스럽고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반 애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 연애를 해본 애에게 제 얼굴이 어떤 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 연애를 해본 놈들은 모쏠들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아첨을 해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제게 그냥 제 기분 좋게 말을 하고 말을 그만 걸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제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인 청춘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벌써 더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 얼굴을 올려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지만 방송에서 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 얼굴은 혼자서 보세요. 나 긴장했어요. 이거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내려봤더니 제 친구랑 닮았습니다. 내 친구랑 닮았어.
이게 아마 질문자분이 나랑 동갑이었다면 얘 걘가 싶었을 거야. 내 친구 중에 박재근이라고 있었어요. 박재근 닮았어. 박재근. 질문자분 이 영상 보고 계시죠? 본인인지 알 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해독 주스 갖고 왔어요. 아, 이건 제가 그냥 해독 주스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 누가 진지하게 또 댓글로 해독 주스 효과 없는데요? 뭐 독소 같은 거 믿으세요? 이러길래 아휴 씨.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아, 질문자분 환장하겠네. 영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권에서 영미권에서 살다 오셨나 보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며요. 제가 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겁난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터를 여러 번 갔지만 1학년 남자들 항상 뭔가 찌질하고 웃겨 보였다. 근데 걔네들이 몇 년만 지나면은 되게 샤프해진다고 얘기했죠. 질문자분 인생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 박재근 닮았다고 했잖아요. 재근아.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닮았어요. 내가 21살, 22살 때 고등학교 친구 있는데 같이 이제 축구하면서 만난 애야. 걔가 이제 옛날에 우리 지금은 좀 유행이 많이 시들해졌지만 코리안 호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끝나고 그 코리안 숯불 바비큐에서 맥주랑 그 숯불 닭 뜯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자기 여자친구와의 그 첫 경험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성기를 이렇게 잡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은 나의 존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당신 닮았어. 알겠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연애를 해본 애에게 내 얼굴이 뭐가 문제냐 물어봤더니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질문자분이 분노를 느꼈다며요. 지금 내 영상 보고도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연애를 해본 놈들은 모쏠들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서 아첨을 해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말을 그만 걸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질문자분 사진을 봤는데 질문자분의 문제는 얼굴이 아니에요. 질문자분의 문제는 얼굴이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그거는. 질문자분의 문제는 눈빛에 있습니다. 눈빛. 적대적이에요. 질문자분이 인셀 커뮤니티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질문자분의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문단을 분석할 건데 질문자분의 어떤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 질문자분 사진의 눈빛에서 다 드러나요. 자, 질문자분이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여자 살인범을 변호하는 거. 저거 한국의 그 여초 커뮤니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어느 정도 말이 타당합니다. 남자들에 비하면 세 발이 피해요. 근데 그리고 잘생겼으면 성공하는데 유리하죠. 근데 못생겼으면은 외면받고 고독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바이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이 아니에요. 1과 0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죠. 롤로 타마시도 얘기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룩스 메서들이 와가지고 뭐 질문자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롤로 타마시한테. 근데 롤로 타마시가 그 사람들 뭐라 부르냐. 아웃라이어라고 불러요. 아웃라이어. 5% 이내에 있는 외모에 있어서 못생긴 것도 5% 이내가 있고 잘생긴 것도 상위 5% 이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드필이 어떻게 해요 그걸. 질문자분이 얘기한 대로 못생겨서 고독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질문자분은 정규분포 곡선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자분은 못생김에 있어서 아웃라이어가 아니에요. 질문자분 오히려 여자들은 오로지 남자의 외모만 본다고요? 질문자분 전철 많이 타잖아요. 서울에 살 거 아니야. 수도권이나 전철 타보면은 내가 요즘 무슨 직업병 비슷한 게 생겼냐면은 하도 당신들 메일 읽다 보니까 내가 전철 타다가 커플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재봐. 저 남자는 몇 등급인지 외모가. 저 남자는 저 정도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여친을 만났나 이 생각도 해보고 연구를 해본단 말이야. 사람들을. 내가 배우 때려치고 전철에 앉아서 사람 연구한 거 오랜만이에요. 지금 당신들 덕분에 지금 그런 게 생겼는데 당신보다 더 못생긴 사람도 아니면 당신과 비슷한 레벨의 사람도 꽤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내가 봐도 가끔 탐이 난 여자들도 있어. 저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로. 질문자분의 문장은요. 여자들은 오로지 남자의 외모만 본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럴 것 같으면요. 아니 본인이 한번 전철에 타서 잘 보라니까? 커플들을? 그리고 여자도 급이 있습니다. 물론 레드필에서 말하는 여성의 파레토 법칙은 되게 잔인합니다. 즉 80%의 여성이 20%의 남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100%의 여성이 20%의 남성을 추구해요.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현실이라는 게 있다고. 잘생긴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죠. 잘생긴 남자한테 친절할 수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모는 현관문까지 쉽게 들어와준다고. 질문자분의 첫 번째 문제는 바이너리 익스트림이에요. 잘생겼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못생겼으면 고독사한다. 즉 나는 잘생기지 않았으므로 나는 고독사할 것이다. 이게 바이너리 익스트림이죠. 정규분포 곡선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레드필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자꾸
댓글에서 레드필을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theory. 레드필은 theory가 아닙니다. 진짜 롤러 타마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해요. 레드필은 아이디올로지도 아니고 theory도 아니다. 레드필은 praxeology라고 그래. praxeology. praxeology가 아마 실천학인가 행동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레드필은 필드에 들고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고, 필드에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개선하고, 이런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무슨 추상적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무슨 학문을 정립한 게 아닙니다. 레드필은 실전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술과 비슷한 거예요. 꽤나 높게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한국에 맞게 좀 개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 데이터가 없습니다. 미국 데이터만 있지. 그래서 제가 레드필 지식을 한국 여자한테 과도하게 적용하는 걸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질문자분이 지금 고2인데, 이제 고2 초반인데, 질문자분이 외국에서 중학생 생활을 보냈잖아요. 동양인 남자애가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힘들죠.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아는 친구 없고 문화적으로 차이도 크죠. 질문자분은 외국에서 다녔는데, 이게 동양인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쉽게 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문화가 다르고. 사춘기 시절에 그것도 하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 적응이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고, 심지어 남녀 분반이어서 머시매들끼리 있는데 적응이 안 된다. 친구가 없다. 그리고 1학년은 남녀 분반이라 내년까지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실제로 만나지 않고, 심지어 지금 남자들끼리도 지금 관계가 어색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단언을 하겠는데, 질문자분 기본적으로 남자는요, 여자와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잘 이렇게 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일단 남자와도 그게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여자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여성의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성의 언어는 남자한테서 외국어입니다. 그 때문에 거기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기교를 펼치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질문자분이 잘못이란 게 아니에요. 질문자분이 학생이고 뭐 애인데 뭔 잘못이야. 그래서 유학 갔다 오고 남자들끼리도 지금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자와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자분이 잘못했고 뭐 근본적인 결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상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대인관계가 약간 어려운 거예요. 대인관계가 지금 작동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질문자분의 눈빛에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질문자분이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도록 그 남자인 친구끼리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 질문자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여자 쪽이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고, 그 뒤에도 다 나와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학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라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 학원에 오고 운 좋게 반에는 저와 다른 여학생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기회로 보았고, 그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대한 말 몇 마디를 나눴죠. 저는 이때 그 애가 전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 아이의 첫 친구가 되면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죠. 심지어 몇 마디 후 헤어질 때 내가 먼저 타는 동네까지 물어보다니 최소한 나를 싫어하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주 저는 기대에 가득 찬 상태로 학원에 갔고, 학원이 끝날 즈음 그에게 말할 걸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자분이 이 문장을 저한테 보내주고 뭔가 느껴진 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라면은 학원에 다른 여학생 한 명밖에 없었는데 걔랑 둘이 남잖아요? 저는 이걸 기회로 보진 않아요. 기회로 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남았고 좀 뻘쭘하니까, 또는 그냥 뭐 사회적으로 그냥 얘 뭐 처음 본 얼굴인데 해가지고, 안녕 너 이름 뭐니? 이래가지고 너 이름 뭐야? 해가지고 이제 몇 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좀 가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학원 왔을 때 기대도 안 해요. 그냥 걔에 대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그리고 헤어질 때 내가 사는 동네를 물어봤다? 나 어디 무슨 동네 살아? 어디 아파트 살아? 너는? 아 그렇구나. 뭐 학교에서 보자 이러고 가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학원에서 보자 이러고 가요. 그리고 막 그렇게 계획도 안 해요. 내가 이 친구의 첫 번째 완벽한 애인 이 친구가 돼야지. 저 전학생이구나. 차이를 느껴요. 물론 전 질문자분은 뭘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리고,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외로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들과 유대를 쌓고, 단순히 뭐 남녀를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거 압니다. 왜냐면 특히 사춘기 시절은 또래들의 인준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난 질문자분 뭘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만 질문자분의 좀 잘못된 생각을 내가 좀 바로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질문자분이 이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어떤 질문자분이 이런 묘사한 글쓰기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질문자분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사, 심지어 내가 질문자분의 외피를 뒤집어 쓰고,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질문자분의 외모를 뒤집어 쓰고 이 친구한테 대화를 했더라도 아마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기세나 에너지에서 다르거든. 질문자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눈빛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그 뉘앙스와 상황이 난 대충 그려져요. 여자는 느껴요, 그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자신이 베타라고 생각하는 키 작은 남자분 사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배우 연습을 하면서 느꼈지만 이거는 FBI에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피신문자의 심리를 읽어낸 그런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질문자분이 무슨 대사를 하고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뭐냐고요. 비언어적인 신호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배우나 고도로 그런 거에 익숙한 어떤 그런 스파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비언어적인 것은 지어내기가 힘듭니다. 즉 질문자분의 평소 마인드셋이나 어떤 세상을 대하는 방식, 적대적인 방식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비언어적인 신호에서 목소리, 음색, 눈빛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질문자분을 피한 겁니다. 그거는 저 여자애가 질문자분이 상위 5% 외모가 아니어서도 아니고요. 질문자분을 강간범이나 소아성애자 취급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질문자분이 주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크리피가 뭔 뜻인지 알겠죠? 크리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질문자분이 못생겨서 크리피한 게 아니라고요. 크리피한 신호는 어떻게 주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똑같이 외모가 예쁘게 생겼어도 제가 다른 영상에 얘기했어요. 얼굴 예쁜 페미니스트도 있다고. 걔네들의 평소 남자들 향한 그런 적대적인 마인드나 그런 게 심지어 공적으로 만나도 느껴져요. 나는 좀 심한 애들은 이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인생 초반인 청춘이라고 하지만 저는 벌써 더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분은 청춘이 아니에요. 21살, 20살 때부터 청춘입니다. 질문자분은 아직 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더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자분 얼굴 보면 질문자분 상황을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한 건가? 아니요. 질문자분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의 마인드는 일단 여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더 우선돼야 될 게 지금 질문자분의 그런 정서나 그런 걸 구축하고 있는 이런 인셀들의 컨텐츠를 많이 보는 거. 이건 마치 페미니랑 똑같아요. 제가 지금 정신병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자분 이거 보여요? 여성폭력 추방주간. 폭력을 어떻게 추방한다는 거야? 남자들 폭력도 못 막는데. 폭력의 기록, 차별의 인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식. 자, 엠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여쪽 카페에서 남자들 몸캠 돌려보면서 엠번방 추적기를 떠들고 있죠. 이거 왜 여성은 사회주의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 이거 베타적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김지은입니다. 이거 말을 말겠습니다. 이거는 아휴, 아주 오래된 유죄. 트랜스젠더 차별과 희망. 성신여대에서는 트랜스젠더 안 받는다는데. 자,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성평등성. 은밀하고 달콤한 성차별.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 우리 시대의 혐오를 읽다. 브로토피아. Bro, yo 브로토피아. Hey man, 지금 당신이랑 나랑 지금 브로토피아에 살고 있어요?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미투의 정치학. 미투는 weaponized, 무기된 거지. 성차별의 역사. 어이구.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선조를 찾는다는 얘기야? 고종을 찾는다는 얘기야? 니들 잃어버린 임금은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공계 학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면성실에서 찾을 수 있고요. 야근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수당, 생명수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여러분, 자, 또 전설적인 책이 여기 있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여러분, 자, 이 질문자 한번 봐봐요. 이게 여자 버전 인셀이에요. 이게 여자 버전 인셀 커뮤니티예요. 이게 여자 버전의 인셀 컨텐츠입니다. 나도요,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요, 1년 내내 이것만 읽잖아요? 나도 남성 혐오가 생길 거야. 질문자분, 제 이전 영상을 보면은 제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여자와 관련된 그런 일화들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난 거기 보면 질문자분 마음이에요. 질문자분은 아직 여자에 대해서 잘 1도 모르고, 특히 유학을 하면서 지금 인간관계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있고요. 질문자분의 외모가 당장 여자의 흥미를 한 번에 끌 수 있는 외모는 아닌 것도 맞아요. 근데 질문자처럼 생긴 친구들이 대학교 가고 좀 가꾸고 꾸미고 하면요, 굉장히 남자답고 잘생길 수 있어요. 특히 질문자분 얼굴이 이렇게 큰 편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좀 마인드만 좀 바꾸면은, 지금 눈빛만 좀 바꾸면 어떻게 보면 되게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리고 질문자분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깨가 좀 벌어지면은 이 얼굴형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얼굴인데, 어깨 이렇게 딱 넓은 상태에서. 질문자분은 거듭나야 돼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앞날이 구말리에요. 여자가 무조건 외모만 보니까 자기한테는 기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요,
질문자분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합니다. 레드필에서 여자가 외모를 본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하도 남자는 배타적 측면만 충족시키면 장땡이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여자가 아무리 외모를 많이 본다 해도요. 남자만큼은 아니라고요. 남자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질문자분 논리대로 하면은 여자 인구 중에 한 20%, 30% 빼고는 아무도 연애를 못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 15% 빼고는 아무도 연애를 못 해야 돼. 전철에 앉아가지고 커플들 보라니까. 대학생 누나들 봐봐요. 누나 형들. 그 20대 그 신입생 꼬꼬마 애들. 곧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벚꽃 필 텐데 한번 보라고. 이미 폈으려나? 이 영상 올라갔을 쯤에는? 다 키가 180이 연애한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더 웃긴 거는 질문자분의 인생 경험이 이제 17살, 18살인데 한국에 와서 여자랑 첫 조우가 학원에서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18살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여자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그런 걸 싹을 잘라버린다.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자는 외모가 상위 5% 정도의 극소수에 들지 않은 남자를 강간범이나 성화성이나 취급을 하지 않고요. 다만 그 남자를 알아가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피한 남자들, 적대적인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남자들. 뭔가 단기간에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단기간에 어떻게 꼬셔보려고 하고 이거 좀 이해되게 좀 내가 어떻게 고등학생 때 이해를 되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경험치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는 동호회 들어가면요. 동호회 본질을 즐겨요. 그러다 보면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질문자분은 동호회에 들어가서 여자 꼬시려고 들어간 애들 같은 거였고 보여요 그게. 주가 뭔지 부가 뭐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학원에서 얘기하면은 제가 질문자분일 것 같으면은 뭐 인사하고 그냥 말고 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저를 보고 아 얘는 자기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애구나. 얘는 자기의 일이 있는 애고 자기 어떤 뭔가 아젠다가 있는 애고 나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30살 다 돼서 그걸 깨달았어요. 애초에 제 성격이 별로 이렇게 남한테 크게 신경을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 잘 제 성향이. 나도 질문자분처럼 고등학교 때는 아 완벽한 기회야.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음 주에 이 계획이 먹히겠지. 이 일을 했다고. 다 보여요. 다 보여. 그게 되게 바보 같아 보이고요. 되게 웃겨 보이고 되게 매력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분 말대로 그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게임은 상위 5% 정도 되는 애들이면 먹히겠지. 그건 정확히 봤어요. 근데 질문자분이 한 게임은 애초에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저런 식의 여자를 꼬시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게임이 정상적인 게임인데 그게 정상이고 디폴트인데 5%에만 먹혀서 지금 세상이 문제인 게 아니라요. 질문자분이 하는 게임은 지금 굉장히 엉망인 게임인데 5%씩이나 되는 외모인 애들이니까 그나마 작동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질문자분이 한 게임, 제 영상 쭉 봤으면 룩머니 스테러스 게임 개념 알았을 거예요. 질문자분이 한 게임은 허접한 게임이고 잘못된 게임이고 철저히 레드필이나 심지어 픽업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룰도 다 깨는 게임이에요. 조급하고 티 다 나고. 차라리 성인들 어른들이 하는 콜드 어프로치 중에 있어요. 모드 원 게임이라고 있어요. 나 너 마음에 들고 나 너랑 섹스하고 싶다. 오늘 나랑 섹스할래? 이 정도 수준의 접근법이 있어요. 그걸 모드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피한 거지. 크리피. 내가 그 게임 영상에서 픽업 아티스트와 게임에 대해서 레드필을 어떻게 보는가 영상에서 얘기했죠. 여자들이 말한 거기서 얘기 안 했나? 크리피, 오싹함, 음침함. 이거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여자들 입장에서 컨그런스가 깨졌을 때요. 컨그런스가 깨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조급하고 절실하고 자기한테 목을 메고 뭔가 자기를 노리는 것 같고 이런 게 느껴질 때예요. 그런 남자들이 왜 매력이 없어 보여요? 왜 매력이 없어 보이겠어? 우리 재근 친구, 내 친구 박재근 닮았으니까 재근이라 부를게요. 우리 재근 친구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현물 시장이나 또는 뭐 수입 시장 이런 거 좀 놀아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자주 나오는 물건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팔려고 적극적인 물건은 인기가 없어요. 흔한 물건들. 특히 판매자가 못 팔아서 처분 못해서 안 달란 물건들일수록 인기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비슷한 물건이 시장에 넘쳐난다? 졸라 다 매력이 없지. 질문자분은 이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질문자분이 그 전학생한테 자신을 셀링하고 싶었으면은 게임은 이런 겁니다. 물건을 쓱 보여주고 그냥 쓱 지나갔어야 돼요. 안녕 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냥 싹 사라져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전학생을 꼬실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그게 기본 교범이에요. 내 얘기는. 여자한테 뭔가 급박하고 목마름 이거를 베이타 thirst라고 그래요. 레드필에서는 thirsty betas. 목마른 베트남들. 내가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목마름은 솔직히 고통이거든. 근데 정말 역설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그 목마름 때문에 게임을 망친다니까. 이게 빈이프 부익빈이 왜 생겨요? 물론 알파남들이 잘생기거나 나이를 먹으면서 능력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 알파남들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밟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게임을 할 줄 아는 알파의 베타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그런 남자들이 선순환을 밟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목마름이 해소됐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마치 지문잡은 과학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진공 어떤 공간이 진공이 되면은 공기가 확 들어오죠. 그래서 에어락 우주에서 에어락이 열리면 사람이 빨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여유는 곧 진공이에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힘이 생긴다고. 이 남자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는 무관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예쁜 여자일수록.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또 그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한 공간에 여자가 있든 말든 안 쳐다보고. 제가 여자들 만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자기를 좀 쳐다보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가끔 나 여자 만나고 있으면은 가끔 좀 딴 생각할 때가 있거든. 내 일에 대해서 또 내 좀 더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딴 생각을 가끔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자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자기 쳐다보라고. 근데 내가 무슨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안 쳐다보고 무관심을 하면은 여자를 끌어당길 수 있어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난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인생을 잘 살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그게 롤러 토마스가 얘기한 I'm the game이에요. 내가 뭐 게임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애초에. 그게 단기간에 뭔가 연출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 평소 습관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 평소 행동 과제에서. 뭔가 여자 이상의 뭔가 더 중요한 아젠다를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너는 내 인생의 프라이머리가 아니라는 거지. 여자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여자가 1순위가 아닐 때 여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 남자를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가장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남자예요. 물론 호구처럼 뜯어먹고 이용해 먹을 때 20대 초반에 젊을 때 대학 시절에 연애할 때 캠퍼스 연애에서 아주 좋겠지. 근데 곧 매력이 식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뭘 해다 바치고 아무리 잘해주고 여자애들이 원하는 거 여자애들이 싫어하는 거 리스트 싸서 여자들이 극혐하는 행동 리스트 탑5 여자들이 제일 극혐 뭐 이런 거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거 무슨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그딴 거 공부해가지고 다 비 맞춰줘도 여자가 마음이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질문자분은 엉망인 게임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질문자분의 게임이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질문자분의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인셀 커뮤니티에서 습득한 룩스맥서라는 잘못된 오해. 그 잘못된 오해에서 출발한 모든 질문자분의 사고관, 그 태도, 몸에 배어난 눈빛, 사고방식 다 드러나요. 질문자분 외모요. 갖고 와야 돼요. 내 한 말 갖고 오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대학생 가면은 알아서 꾸미는 거 배워져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꾸미거든. 남자애들. 옷 잘 입고. 남자애들 꾸미는 거 별거 없어요. 옷 잘 입고 머리 스타일 잘하고. 내 고등학교 지금 반명한판 사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출석부에 있던 거. 나 질문자분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반항기 쩔었지. 지금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질문자분은 나이 먹으면서 바뀌어요. 외모도 조금씩 바뀌고요.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18살인데 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암 환자 마냥. 질문자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자는 거듭나야 되는 성이고 버든 오브 퍼포먼스가 있고 있는데 뭐 했어요 도대체 지금. 그리고 도대체 남자애들하고는 왜 1년 동안 못 사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요. 아니면 아싸라게 고등학교 시절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대학부터라 생각하고 공부에만 아예 차라리 전념을 하던가. 공부에만. 질문자분은 여자에 대한 과한 의식을 하고 과한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티가 나는 겁니다. 내가 자의식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는 뭐냐면은 배우들이 자의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개판 5분 전이 연기가 나오거든. 자의식을 갖고 있을 때 엉망이 연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배우려할 때 항상 자의식에 되게 예민했어요. 나도 배우려 하면서 처음에 한 1, 2년 가던 자의식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 질문자분 갈 길이 멀어요. 앞날 구만리고요. 변화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모 핑계 대지 마요. 그리고 무슨 이 외모 갖고 무슨 외모 탓을 하고 있어 지금. 질문자분이 한 22살? 24살? 한 28살? 30쯤 가면은 그때 이 영상 다시 봐요. 아마 이불킥일 거야. 이불킥. 근데 질문자분이 계속 이런 인셀 마인드 갖고 살고 있으면 이불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는 더 흑화돼 있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했구만. 아주 그냥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했어. 나 참 살다가 셀프 가스라이팅은 또 처음 보네. 야씨. 질문자분의 아젠다는 하나입니다. 여자애들 다 까라 그러고요. 일단 남자애들하고 잘 지내는 것부터 빨리 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미리 하시면 좋고요. 남성 호르몬 많이 할 때 운동 많이 하시고. 미리 운동을 해서 몸 좀 키워놔야지 대학 가가지고 빨리 어떻게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어? 물론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오빠가 돼야지 좀 편해져. 그리고
좋은 대학, 최대한 좋은 대학 들어가시고, 전망 있는 학과 들어가시고, 그 질문자분의 그 유학 생활의 그 어려웠던 기억.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유학을 함부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기도 하고, 이게 성인도 해외 나가면 적응이 힘든데, 애들은 오죽 힘들겠어? 그리고 이게 또 성인 나와서 해외 취업하는 거랑 또 다른 게, 이 교실이라는 곳은 잔인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씨 가서 인종차별 당하고 애새끼들이 잔인하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어떤 질문자분의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에 발목 잡히지 마요. 이게 질문자분이 바꾸는 게 한 해 한 해 늦어질수록 점점 이제 굳어집니다. 질문자분의 천성으로. 질문자분의 성격으로 굳어져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운동하고 남자들하고 일단 남자들하고 먼저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하시고 공부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최대한 좋은 학과에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 근미래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외국 경험에서 보니까 저한테 뭐 외국 신문도 보내주고 외국 유튜버도 보내준 거니까 영어 잘하시는데 뭐 토익 일찍 준비해서 카투사 갔다 오세요. 괜히 육군 가지 말고 카투사 지원 해보십시오. 영어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카투사가 아마 제 기억에는 790 이상이면 될 텐데 토익 700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외모는 토익 700 이상이면 된다. 790 어렵지 않아요.